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고도의 경제 성장과 위기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정부별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어떤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했는지 이런 거 연결 잘 할 수 있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뭘로요? 박정희 정부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랑 관련해서는 크게 보자면 이제 이승만 정부 때, 그리고 장면 정부는 계획만 했지 실행한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장면 정부는 뭐 갈 게 딱히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 노태우 이런 식으로 해서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노무현이라던가 뭐 이렇게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이제 너무나 좀 초현대사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출제가 되더라도 보기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게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답으로 나오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 역시나 박정희 빼놓을 수 없고요. 전두환 이렇게 빼놓을 수 없더라라는 거고요. 경제 부분에서는 노태우는 딱히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그 다음 김대중 이렇게인데 딱 하나씩 아주 중요한 것만 기억 잘 해주셔도 괜찮아요. 우선 첫 번째 박정희 하면 역시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처음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 장면 정부인데 제대로 실시한 게 언제다? 1962년도.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부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경공업을 육성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이때는 우리가 기술도 없고 뭣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저렴한 노동력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공업이 발달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경공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의류라던가 신발, 그리고 이런 거랑 관련된 섬유 혹은 가발 이런 것들이 있죠. 정말 손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싼 노동력이 필요한데 기술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 그러한 공업들이 발전을 했더라. 이런 걸 그래서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합니다. 노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저렴한 우리가 노동력, 인건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계획 많이 수출을 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로는 사실상 큰 돈을 벌기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기술도 개발하고 이러려면 뭐가 또 필요하다? 돈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 때 이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무슨 짓을 벌인다? 한일협정이라는 걸 체결하게 된다. 이거 너무나 슬픈 일이죠. 우리의 일제강점기 그 아픈 역사를 이걸로 약간 퉁쳐버린, 그래서 조금 이제 뒤에 많이 이제 대학생들도 처음에 막 시위하고 막 난리가 나고 지금도 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협정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로 일본 돈을 유치해서 사회 간접 자본도 많이 확충을 해서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도 확충하고 이제 경제 발달의 기본적인 좀 베이스를 깔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산업이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기간 산업 같은 거 많이 육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혹은 공장을 돌리려면 당연히 시멘트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전력 당연히 중요합니다. 공장을 돌려야 하니까요. 이런 거 육성하는 거고 사회 간접 자본, 도로라던가 항구 이런 것들을 많이 확충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던 계기가 박정희 정부 때 베트남 파병했던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 그리고 미국도 그에 도와줘서 고맙다고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부분. 그래서 군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제공들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빠르게, 정말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높은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같이 나오는 게 한강의 기적, 그리고 뭐 이런 경부 고속국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우리가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어떤 인물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전태일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박정희 시기에는요, 어떻게 됐다? 제1, 2차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초반에는 이제 경공업, 이후에는 중화공업 같은 게 육성이 되고 그 사이에 또 여러 기간 산업 같은 것들,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게 해서 경제적인 거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약간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돈을 일본과 미국에서 벌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베트남 파병까지, 한일협정까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전태일 같은 분들, 너무나 수많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희생에서 만들어진, 그 희생 위에 만들어진 경제성장이었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너무 이때 문제 중에 하나는 정경유착이죠.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서로 밀접한 관계, 유착, 완전 들러붙어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현재까지도 약간의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막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산업 간 불균형도 너무나 크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필수 개념 1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시대더라라는 것을 연결해 주시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부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4차가 끝나갈 때쯤은 사실은 이제 박정희가 79년도에 이제 11.6 사태로 인해서 이제 물러나기 때문에 사망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전단 정부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묻진 않습니다. 그래서 3, 4차 시작했다라고 보자면 요것도 역시나 박정희 정부다라는 거 가주시면 되는데 연도를 혹시나 기억해 주셨다면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 보면 72년도 나오죠. 72년도 하면은 네, 맞습니다. 바로 유신헌법이 시행됐던 시기죠. 그래서 제가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독재를 했기 때문에 초반 박정희 정부 시기와 그다음 유신헌법 이후의 시기를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1, 2차가 바로 이런 초반의 모습들, 3, 4차가 바로 후반의 모습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신헌법과 관련된 시기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1, 2차에 여러 가지 기간 산업 이런 거 확충했기 때문에 3, 4차에서는 중화학공업 이런 약간 기술이 조금 집약적인 것들이 발전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년대 말부터 경공업 수출의 부진 그리고 외채 산업 부담으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젠 뭐 하자? 경공업 노노, 중화학 공업을 하자. 중, 무겁다는 겁니다. 화학, 정말 그 화학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그 칼카나마 아라철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철강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이런 것들을 6대 전략 업종으로 좀 더 누가 봐도 기술이 있어 보이죠. 의류 이런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려면 아주 기계도 세밀해야 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돌리는 거 너무나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훨씬 더 그만큼 부가가치가 좀 더 크겠죠. 그러니 돈을 더 잘 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화공업, 전자공업 육성에 주력을 해요. 이렇게 도시 집중으로 산업 발달을 하니 아이고 원래 우리 농업사회였는데? 그러면 농촌경제 파탄 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같이 들어간 게 바로 새마을 운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도 생가계로 잘 나와요. 새마을 운동하면 뭐 근면자조 협동, 세암대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 사회를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했다. 언제예요?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자면 유신헌법 시기 요렇게 가지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부터 추진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포항제철소라던가 영남 지역, 그래서 우리가 부산, 울산, 경남 해가지고 부울경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 크게 육성된 게 이때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항구가 많이 발달합니까? 아무래도 남쪽, 동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남동 쪽에 이렇게 발달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항구는 사실 인천항이 있겠지만 인천항뿐만 아니라 역시나 부산항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부산 중심으로 쫘라락 발전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나 많은 지금도 현재까지도 여기 그래서 이러한 공장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들도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젠 어떻게 됐는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고 1차 산업은 축소. 왜 이제 농업 많이 안 하니까 다들 이촌향도 한 거죠.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드디어 이뤄낸 게 바로 이 3, 4차가 돼요. 그래서 필수gen 1, 2가 둘 다 박정희 때라서 좀 크게 보자면 얘네를 같이 1, 2, 3차를 다 묶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보자면 박정희 정부 시대와 유신 헌법 시대로 나눠서 1, 2차, 3, 4차 요렇게 맞추시는 게 훨씬 더 명확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한강의 기적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했던 게 70년대다라는 거. 그래서 높은 경제 성장률 하지만 역시나 재벌에 대한 특혜, 정경유착과 노동자 농민은 소외되고 역시나 저임금 이런 것들에 시달리긴 했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이 바로 60년대부터 70년대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이런 그래프들도 그래서 볼 수가 있죠. 그죠? 경제 성장률을 계속 이렇게 플러스로 기억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 성장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수출 증가율, 수출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또 그때는 또 다른 지역들도 더 저렴한 그런 노동력이 있다면 그쪽으로 다 공장들 이전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줄어드는 모습 볼 수가 또 있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때 또 이제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또 수출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제계획 기간별 경제 성장률, 수출 증가율, 외국 자본 도입 추이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중에 하나가 요 외국 자본 도입 나와져 있는데요. 자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구나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자를 유치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우리의 이렇게 산업을 발전시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영원히 가면 참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수 개념 3을 한번 볼게요. 바로 석유 파동과 경제 위기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렇게 원유 같은 걸 수입해가지고 정제해서 이와 관련한 석유 화학공업이 많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또 결국 산업을 돌리려면 석유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런데 아이고야 석유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면 당연히 경제 위기가 오겠죠. 그래서 중동 전쟁, 중동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얘네가 이제 수출을 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잘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가가 폭등해서 여기에다가 건설 사업을 하면서 걔네들이랑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해줄게. 너네는 우리한테 좀 더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해줘. 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2차 석유 파동도 70년대인데요. 중화공업에 대해 너무나 과잉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석유 파동의 플러스로 결국에는 힘들어진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게 됐던 게 바로 이때. 그래서 70년대에 우리가 많은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세계적인 경제 상황으로 보자면 1,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70년대 전반적인 세계적인 상황이 석유 파동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린 이런 것들 이렇게 열심히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산업에 계속 불균형 발전이 이뤄졌고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화됐고 노동운동 너무나 일어났는데 그것도 탄압했고 전태일 그다음에 농촌은 피폐했고 그다음에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좀 불균형한 면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너무나 산업화를 하다 보니 농촌에서 왜냐면 저임금을 유지하려면 저고가 정책을 해야 돼요.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쌀값이 비싸버리면 저임금 정책 유지가 안 되거든요. 저임금을 위해서 결국 저고가를 하다 보니 산업만 힘든 게 아니라 농업도 힘들구나라는 거 이게 70년대입니다. 70년대에 우리가 빠른 산업 발전 먼저 뭐 하자? 성장을 하자. 그 다음에 나중에 나누는 게 낫다라고 봤던 그러한 정책으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수기임 1, 2에 있었던 문제점이랑 거의 겹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노력한 결과 공업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중화공업이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요. 70년대부터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관련해서 자료 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와 뭐 방침 이런 거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계획 기간 중에 경제체제는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그런 걸 토대로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누가 한다? 정부가 관여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부 주도의 이러한 성장 정책, 경제 성장 정책을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낙수 효과라고도 하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대기업만 발전시키면 알아서 이게 연결해서 다 이렇게 이게 행복해질 거야 라고 봤던 게 요 시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3차 70년대죠. 그죠? 자, 2차례를 완수했어요. 3차를 수립해서 그 착수 작업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죠. 뭐 한대요? 자, 철강, 기계, 조선 등 중화공업을 건설해서 수출을 획기적인 증대. 그래서 국제 수지를 조금 더 개선하려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중심은 뭐다? 중화공업의 육성이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이러한 것을 선언을 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너무 도시로만, 너무 산업으로만 발전을 하니 뭐가 부족해요? 그렇지요. 농업이 부족하죠. 그래서 농어촌의 새마을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다 살기 좋은 농촌으로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중화공업화 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나와져 있죠. 수출 100억 달러 70년대 결국 달성하게 이르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제철, 조선 이런 중화공업을 발전시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6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냥 중화공업인 70년대, 경공업은 그렇죠. 60년대 그리고 60년대 두 번째 2차부터는 여러 기간산업 발전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다 결국은 박정희 때고 굳이 나누자면 1, 2차는 박정희 정부, 3, 4차는 그렇죠. 유신헌법 시대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념 확인하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출 주도형까지는 맞지만 중화공업인가요? No! 이건 70년대죠. 아직 이런 거 할 기술 없습니다. 70년대부터 가능하고 이때는 경공업이요. 두 번째, 제1, 2차 경제개발을 통해 높은 경제 기록했죠. 외채 상환 부담 증가, 노동자들의 저임금 정경유착 엄청난 한계입니다. 1, 2차뿐만 아니라 사실 3, 4차도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이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동 정쟁으로 유가가 폭등하자 1973년 뭐가 일어나요? 석유가 엄청 비싸 석유 파동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가 1차 석유 파동이 되겠습니다. 73년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70년 후반에 또 이제 2차 석유 파동이 있죠. 그 직전에 우리가 이제 77년 수출의 100억 달러 달성을 강조하는 등 이렇게 경제 성장을 통해서 독재 체제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자 했던 정부가 누구냐? 통틀어서 보는 것이니까 요거는 박정희 정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이렇게 1, 2, 3, 4차 경제개발 계획이 있었구나. 1, 2차가 어떻게 다르고 3, 4차 어떻게 다른지 이게 60년대, 이게 70년대 구분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배운 건 뭐다? 박정희 정부 시기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시대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꼭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 시점에 어떤 식으로 독재가 이루어졌었는지도 잊으시면 안 돼요. 유신헌법 보여주면서 경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박정희 정부 시대의 내용들을 통틀어서 정치, 경제 같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러스로 전태일 잊으시면 안 돼요. 전태일 보여주면서 관련한 경제 성장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뭉뚱그려서 같은 주제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